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이죠. 마이클 코언. 마이클 코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Trump speak on air with Michael Cohen. 마이클 코언 다 아실 겁니다. 한국 한인 언론도 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디어 진실을 외치는 훌륭한 하극상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띄웠습니다. 마이클 코언 마치 국가 영웅인 것처럼. 특히 한국 한인 언론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트럼프 지금 선거는 25%포인트 차 승리. 앙수 코언하고 화해 인터뷰했다. 이 마이클 코언이 저는 이해가 갔어요. 왜 안티 트럼프 노선 갔는지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에 하고 가장 친했던 분이에요. 최측근이었다가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코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격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이 화해는 제가 볼 때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려 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공개적으로는요. 오늘 인터뷰를 녹화로 아마 한 것 같아요. WABC 보수 채널이죠. 보수 라디오 채널. 그래서 놀라운 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보스라고 불렀대요. 인터뷰에서. 그전에도 팍스뉴스에 자주 출연했거든요. 션 해너리 쇼에도 자주 나와가지고 바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도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검찰의 희생자였다.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언을 보면은 1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이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코언 스스로 과거에는 트럼프를 위해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마이클 코언이. 근데 2018년에 포르노 여배우, 성인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스한테 지급된 13만 달러 입막음 돈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코언은 탈세하고 의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가지고 1년 이상 복역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이클 코언은 2024년 뉴욕 맨해튼 형사재판에서 검찰 핵심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회계장부 조작 혐의 3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마이클 코언 입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언이 지난 1월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하고 맨해튼 지방검사 알빈 브래그 그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강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빈 브래그는 특검이 아니라 맨해튼 지방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수사 그리고 기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인 특검과 다름없는 수사였죠. 제가 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도 그 케이스, 법정 케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마이클 코언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신은 수감 생활을 줄이고 가족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 검찰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보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변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으면은 유도성 질문을 반복해가지고 검찰 내러티브에 맞는 답을 끌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또 코언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까지 와이프까지 기소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고 증언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이클 코언이 이해가 갔습니다. 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는 가족을 지키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급진 좌파 아닙니까?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 뉴욕주 그리고 알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 그러니까 이 점을 얘네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클 코언이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유죄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핵심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히려 검찰이 나를 압박하고 이용했다. 폭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코언이 최근에 패트릭 벳데이빗 보수 농객이죠. 원래 비즈니스 보험으로 떼돈 벌고 비즈니스 그 조언하는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보수 농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패트릭 벳데이빗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이들 마이클 코언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연결해 주어서 그 화해하게 만든 사람이 저는 패트릭 벳데이빗이라고 봐요. 패트릭 벳데이빗이 이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얼굴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이 친구예요. 패트릭 벳데이빗. 나이는 막 50대, 막 60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47밖에 안 됐어요. 예, 실제로는. 이 사람이 화해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인터뷰를 했거든. 마이클 코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연결해 주겠다고. 왜냐하면은 그 마이클 코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지금 사면을 나를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만들 거라고. 뉴욕이기 때문에 급진 좌파 진영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시아 제임스 그리고 맨해튼 검사장 그 알빈 브래그가 그렇게 몰고 갈 거라고. 정확히 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보였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불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예. 원래 우파예요. 원래 우파에다가 좌파가 띄워줬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했으니까. 근데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다 다치니까. 보통 그렇게 돼요. 특검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코언이 패트릭 벳데이빗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분명히 워닝을 줬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땐 패트릭 벳데이빗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인 무기와 그 주장을 마이클 코언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 제가 영상은 안 올라온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곧 올라올 겁니다.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한테 그들이 당신을 무기화했다. 난 이해한다. 트럼프인 나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을 거다. 그거 자체가 위법 행위인데. 그래서 코언이 과거 주장을 철회한 것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용서 안 한다고 그러죠. 용서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용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복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는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생을 보면은 화해하고 맥인 켈리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팍스뉴스 간판 앵커 여성 앵커 트럼프 대통령 1차 그 경선 토론 때 타겟으로 공격했잖아요. 인신 공격했잖아요. 예? 여자들 상대로 이런저런 비판 욕설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지 오다노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주 그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쳤죠. 그런데 맥인 켈리가 자기를 공격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해했어요. 맥인 켈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한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타워 찾아가가지고 풀었죠. 앙금을. 그뿐만 아니라 제이디 벤스도 트럼프 대통령 보고 뭐 히틀러라느니 뭐 그런 표현하지 않았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시스트라느니 용서해줬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부분. 일기 때도 그 제이디 벤스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공격했어요. 일기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고 보복에 아주 그 보복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 그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만든 내러티브예요. 정말로 얘는 용서 못하겠다 하는 놈들은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잡아서 X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마이클 코언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심하게 트럼프 대통령 비판한 사람이 마이클 코언이거든요. 책까지 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너가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레티시아 제임스 검찰총장, 뉴욕주 검찰총장하고 그 알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난 이해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넓어요. 은근히 보면은
뿐만 아니라 민간인 시절에도 마음이 넓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용서 많이 했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정적도 언제든지 같은 편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스타일이 맞는 거죠. 용서를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용서 못할 그 정치인들도 있지만 용서해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용서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벤 셔피로 같은 경우에도 용서해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벤 셔피로가 완전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기 누구예요? 글렌백도 안티 트럼프였어요.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일기 때. 대부분이었지 뭐.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인스트림 보수 쪽에서 션 해너리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션 해너리도 어쩔 수 없이 대놓고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농객 중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렇게 그 앞장서서 지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다 용서한 거예요. 예. 빌 오라일리도 친구지만 그렇게 지지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일기 때. 그 캠페인 일기 때가 아니라 캠페인 때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용서를 잘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하고는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 묘사하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야 이거 너무 민낯을 까니까 이거는 좀 얘네들 이 사람들 회복할 수 있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마음이 넓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슈를 보면은. 그래서 마이클 코언이 보스라고 다시 부르고 원래 항상 보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고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다시 만났고 기분이 좋다. 이런 그 노래까지 같이 불렀다고 그래요. 보면은 마이클 코언하고 제가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아티클에서는 그런 대목은 안 보였는데 예. 근데 노래까지 불렀다고 그래요. 한번 봐야겠어요. 같이 노래 진짜 불렀는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좌파 진영 공격을 다시 한번 화끈하게 폭로한 셈이 된 겁니다. 특히 뉴욕 형사재판 핵심 증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검찰 압박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사실이 있는데도 나는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을 폭로하면서 항소 과정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덕분에 항소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법정 케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코언도 드디어 억울함의 멍에를 벗어던질 기회가 왔어요. 마이클 코언은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 바이든한테도 사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억만장자 존 캐치머타드인가 그래요 이름이.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 방송국 소유하는데 예, 이 사람이 마이클 코언을 고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한 거예요. 존 캐치마티디스 이렇게 이름이 여기에요. Cohen landed on an on-air gig at 770 WABC. 이거 AM 라디오입니다. Last month, but only after billionaire businessman John Catsimatidis. 예, Catsimatidis라고 할게요. The owner of the Trump-friendly radio station.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미국은 참고로 AM 라디오가 굉장히 그 성공적이에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AM 라디오 통해서 톡 라디오가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러시 림버가 대표적인 AM 라디오 슈퍼스타 아닙니까? 러시 림버 아니었으면 트럼프 그 보수 진영이 훨씬 더 약했을 거예요. 최초의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국에서 everyday 매일마다 방송하는 최초의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만든 게 러시 림버였죠. 원래는 이제 그 메이저리그 쪽에 몸담았던 분인데 캔자스시티 로열스 그쪽 아마 홍보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근데 매년 이제 보수 행사 가보면 러시 림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 림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언은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대통령 사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화해하면서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마이클 코언도 제2의 인생을 열어젖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했을 때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해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가족이 다 다치니까 가족들이 다 깜빵 가는 거는 싫잖아. 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사악해요. 보면.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검찰의 정치적인 압박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미국 사법 체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굉장히 부패한 국가예요. 이런 시스템 보면은 굉장히 법적으로 이게 부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서로를 배신자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모두 정치의 그런 수사 도구가 됐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서 다시 이렇게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 진짜 핵심은 이제 마이클 코언 개인 폭로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뉴욕 수사 신뢰성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슈퍼챗이 안 되나요? 왜 그러지? 또 얘네들 막아놨나? 정말입니까? 이상하네. 야, 얘네들이 또 이거 슈퍼챗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새 연달아서 좀 옐로우 딱지 제가 받긴 했는데 제가 하는 내용들이 좀 예민한 것도 아니고 팩트 근거인데 이놈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뉴욕 수사 신뢰성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거 썩었다. 예.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핵심 증인마저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마이클 코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영웅으로 띄웠어요. 마이클 코언. The View, ABC의 The View에도 초대받고 ABC에도 초대받고 MBC에도 초대받고 CBS에도 초대받고 뉴욕타임스, 와포, USA Today, 타임, 뉴스 안 간 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까면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너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그 내러티브입니다. 지금도 Trump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 derangement syndrome, 트럼프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과연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동원된 거냐. 그러니까 마이클 코언의 그런 전격적인 이번 귀환이 트럼프 대통령 항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마이클 코언이 실제로 대통령 사면까지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승소, 그리고 마이클 코언은 코언대로 사면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